어느 순간부터는 조선주는 단순히 배 만드는 회사의 포지션이 아니라 AI 시대에서 에너지 병창 기업으로 바뀌고 있다 라는 내러티브가 시장에 형성된다면 아마 조선주의 주가는 안녕하세요. 맞니? 잘 지내셨나요? 잘 지내고 있겠습니까? 왜요? 일본 갔다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에 한남 인력 대세 아닙니까? 한국 남자, 일본 여자 트렌드, 반도체 트렌드에 못 탔어도 그 트렌드는 타겠다 연애 트렌드에는 참가하겠다. 그런 훌륭한 서비스들이 있더라고. 그래서 알게 돼가지고 국제 연애를 꿈꾸시는군요. 국결 희망론자? 내 성격상 조금 더 그냥 조용한 도시에 있거나 일본 사람들 좀 조용하잖아. 그냥 그런 데 있으면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. 그래서 좀 자주 가게 되는 것 같다.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시장이 네.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. 뭐 하루에 뭐 3, 4%는 요즘에 그냥 기본이고 돈 좀 코스닥으로 흘러갔다 하면 바로 사이드카.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레버리지 관리가 아닌가. 늘상 그렇죠. 결국 요 포인트에서 레버리지 관리 못하면은 이제 이 과정이 잘 번거가지고 더 먹으려다가 이제 레버리지 쓰면은 비극이 시작되잖아. 그래서 그런 실수만 안 한다 그러면 중간 이상 하는 거 아닐까. 가만히 있으면은 일단 중간은 간다. 요즘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. 알겠습니다.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유럽이 지금 날씨가 막 고온 다습하고 예전 같지 않은 날씨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약간 투자 아이디어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너도 뭐 그런 뉴스 요즘 많이 보는데 요즘 최근에 진짜 많이 느끼는 게 한국 날씨가 진짜 추워졌다.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런 뉴스들 댓글에 이런 말이 많이 달리더라고. 나도 이 날씨였으면 환경 생각했다. 근데 유럽 애들 이제 환경론자가 많잖아. 그렇죠. 나도 이런 날씨면 환경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든다.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래서 확실히 이런 기후 문제가 갈수록 더 대두될 거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인 것 같고. 네. 근데 이제 특히나 조선주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가 기후 문제잖아. 그렇죠. 탄소 배출권에 대한 뭐 친환경 선박으로 그 사이클이 시작되는 또 트리거가 되는. 근데 이게 트럼프 정부 들어오면서 약간 딜레이 되고 있는 되게 중요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 트럼프가 됨으로써 조선주에서 기후로 인한 사이클을 기대하기에 쉽지 않겠다라는 거는 조선주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품고 있다는 생각이었고 결국 더워지고 많은 도시들이 지하화되고 있거든. 동남아를 가면은 도시가 지하화되고 있다는 게 느껴져. 그러니까 몰에서 몰 단위로 이동하고 길을 돌아다니기가 너무 더워. 그래서 이번에 방콕을 갔을 때도 낮에는 정말 돌아다니기 힘든 수준이어서 지하로 막 이렇게 다니고 몰 단위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되게 많이 느끼는 바거든. 근데 그건 결국 전력을 그만큼 많이 먹는다는 거잖아. 그렇죠.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을 거 말이야. 뭐 안 그래도 AI 때문에 뭐 전력이 병목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기후 자체도 한몫할 것 같다? 전력 자체가 병목이고 그건 결국 전력의 병목은 에너지 운송이잖아. 그렇죠. 그럼 에너지 운송의 병목은 결국 어느 순간에는 조선이라는 판단이 좀 들 수 있지 않을까? 라는 게 어느 시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뭐 저번 영상에서도 내가 막 그런 얘기 했더니 사람들이 미쳤나봐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나는 원래 그런 것들을 그냥 상상하고 생각하는 걸 좋아하고 뭐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이게 음모론인지 아닌지 그때 돼봐야 알 수 있어서 어쨌든 조선주는 전 여전히 이제 들고 있는데 들고 있는 지 벌써 한 3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. 그쵸. 꽤 됐죠. 뭐 LNG선의 수주가 좋다, 뭐 성과가 높다,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만 하면 별로 재미없잖아.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조선수만 보지 않고 우리가 기후를 봐야 되는 이유, 뭐 AI를 봐야 되는 이유, 전력을 봐야 되는 이유, 그리고 LNG를 봐야 하는 이유. 어느 순간부터는 조선주는 단순히 배 만드는 회사의 포지션이 아니라 AI 시대에서 에너지 병창 기업으로 바뀌고 있다 라는 내러티브가 시장에 형성된다면 아마 조선주의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. 권영이가 봤던 날씨 차트 있잖아. 요거는 에너지 차트라고 난 봐야 된다고 봐. 차트를 보면은 이제 파리의 2026년의 최고 기온이 과거의 평균을 압도적으로 넘어서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잖아. 맞아요. 에어컨 수요도 막 늘어나고. 그리고 근데 파리도 이제 에어컨을 못 만드는 이유가 거의 규제 때문이잖아. 그래서 평균보다 훨씬 덥다. 그래서 녹색 선이 평균선인데 빨간 선이 이제 2026년의 선인데 6월 말인데 벌써 40도 부근이야. 그 신고가가 넘으면은 그때부터는 지속성이 있잖아. 그쵸. 그러니까 우리도 환율이 한 1,450원을 넘고 시작하고 1,500원 근처 오니까 이건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잖아. 그 뒤로 이제 추세가 형성된단 말이야.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지금 연말 되면은 환율이 진짜 1,600원 이상을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. 그래서 이제 월 차트나 연간 단위 차트를 보면은 진짜 그 추세가 보여. 그래서 환율 와 이거 진짜 작살이 나네. 근데 이거 추세가 형성됐다라는 게 신고가를 기점으로 보면은 엄청 건전한 상승이야. 물론 이제 비극적인 일이지만
근데 이제 파리의 기후 차트도 이제 그런 식으로 보인다는 거지. 그래서 옛날에는 여름에 더우면 올해 좀 덥네 이러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좀 다르다는 거지. 폭염이 오면은 이제 냉방 수요가 굉장히 폭발하잖아. 그 냉방 수요가 우리가 폭발하면은 전력 피크가 올라간단 말이야. 한국도 옛날에 그런 사건들이 많았잖아. 막 정전 나고. 불꺼지고. 전력 피크가 올라간다는 거는 국가 전력망이 흔들린다는 거잖아. 전력망이 흔들린다는 거는 에너지 안보가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. 그러니까 그 파리의 기온 차트는 단순히 파리가 덥다라는 이야기만 담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. 그러니까 전 세계가 더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는 시대에 들어가고 있다. 그리고 이 전기 수요를 더 키우는 놈이 하나 더 있다. 그게 AI다. 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잖아. 네. 그래서 AI는 처음에 소프트웨어였다가 지금 반도체로 왔다가 좀 있으면 이제 전력 산업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잖아. 그럼 사람들이 AI를 보면 엔비디아를 먼저 떠올리잖아. GPU, HBM, 뭐 데이터 센터. 근데 AI를 조금 더 이제 깊게 보기 시작하면 이제 결국 전기잖아. 그냥 맞아. 모델을 학습시키고 추론하고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서버를 냉각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다고 하잖아. 그 예전에 메타의 저커버그가 나와서 전기가 부족해서 지금 난리다. GPU가 부족하고 그거는 둘째치고 냉각을 할 수가 없다. 막 그런 얘기 했잖아. 네, 맞아요. 그만큼 이제 이 과정에서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잖아. 옛날은 아니지, 불과 얼마 전이지. 중국이 AI 트렌드에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내용을 봤었는데 에너지 인프라가 잘 돼 있다. 그 기반을 우연히 잘 준비한 건지 이걸 알고 준비한 건지 모르겠지만 전력의 공급이 미국보다 최소 2배 이상, 현재 기준으로 뭐 2배 이상 공급할 수 있고 2030년까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격차가 벌어질 거다,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. 네.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결국 AI 팀의 궁극적인 단계로 가면 결국 에너지 싸움으로 바뀐다 라는 논리가 형성되는데 결국 칩을 누가 만드느냐로 게임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전기를 누가 안정적으로 공급하냐로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.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가 두뇌야, 전기는 혈액이라고 봐야지. 어쨌든 각 내장 기관들에 대해서 에너지원이 공급되는 뭐 혈액이라고 봐야 되겠지.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좋은 두뇌가 있어도 튼튼한 심장을 갖고 있어도 피가 안 돌면은 몸이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래서 빅테크들은 이제 원전, LNG, 재생에너지, 전력망들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단계들이 지금 보이잖아.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라는 건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거야. 365일. 그러니까 전기가 끊기면 안 돼. 그 날씨에 따라서 들쭉날쭉한 전력망으로는 이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어. 그래서 안정적인 기저의 전원이 필요하다는 거지. 그러면 여기서 LNG가 등장해야 돼. 기후 위기인데 왜 LNG냐? 아이러니하겠지만 이게 현실이다. 한 번에 태양광 갈 수 없고 한 번에 풍력 갈 수 없어. 그렇죠. 물론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로 가야 돼. 근데 현실의 전력망이라는 건 그렇게 간단하지 않잖아. 맞아요. 태양광 밤에 안 돼요. 풍력 바람 언제 불지? 기다리고 있을 수 없잖아. 근데 전력 수요라는 거는 폭염 때 갑자기 튀거나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전기를 먹어. 그러면 그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할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지. 그럼 석탄보다는 깨끗해야 되고 재생에너지보다는 안정적이어야 돼. 그러니까 원전보다는 건설 기간이 짧은 에너지. 결국 원전 지금 준비해서 미국이 할 수 있을까? 10년, 15년? 최소한 그 정도 걸리겠지. 근데 그 중간에 브릿지를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LNG라는 거지. 그래서 LNG는 이제 우리가 기후 위기 시대에서 역설적인 동시에 수혜 자산이 된다는 거야.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에너지원이 서가 아니고 현실과 이상의 그 중간으로 가기 위한 브릿지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제 공급 확대가 이루어질 거다 라는 게 이제 조선주 투자자들의 합리화 이론이다. 그렇게 갈 거다가 아닙니다. 이거는 희망회로 해줘라. 이거 아니면 어떡할 건데? 어쩔 건데. 해 언제까지 뜰 건데? 바람 언제 불 건데? 기다릴 거야? 지금 이렇게 더워지고 있는데 에어컨 안 틀 거야? LNG 써야지, 운송해야지, LNG 발주해야지, 그런 느낌이. 발전 가격도 LNG가 좀 낮아지지 않았어요, 예전에 비해서 많이. 그치, 옛날보다 진짜 많이 낮아졌지. 그래서 시장이 개화될수록 당연히 더 많이 낮아질 거고. 그래서 이제 LNG 공급 확대가 글로벌 이제 가스 시장을 또 재편할 거라고 보고 있는 시야도 많이 있고, 결국 2026년에는 LNG의 공급 증가가 가스 수요 회복과 맞물 수 있다. 뭐 이런 얘기들을 희망?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. 그 LNG가 늘어나면 뭐가 필요하냐? LNG 운반선이 필요해. FLNG가 필요하고 FSRU가 필요하고 해양 플랜트가 필요해. 이걸 누가 잘하냐? 얼마 전에 젠슨왕이 한국 와가지고 한국은 AI 필요한 걸 모든 걸 다 갖고 있다 막 이런 얘기 했잖아. 맞아요. 근데 이게 그 축에 조선도 있다는 거지. 물론 거기까지 얘기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조선 언급 안 해주시나?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. 전력 인프라 거기까지는 얘기하신 것 같아. 하지만 한국이 제일 잘하는 거 반도체, 방산, 전력 인프라 다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하지만 그 중에 한국이 제일 잘하는 거 거의 반도체만큼 조선이다. 우리 젠슨왕 형님이 이 얘기를 한마디 해줬어야 되는데, 조선주도 이제 반도체처럼 옛날만큼 사이클 산업 아닙니다. 수주 많으면 오르고 수주 없으면 빠지고 모프판 가격 오르면은 마진 깨지고 환율 안 좋으면 흔들렸다.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렇게까지 깊이.
얘기하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이 방금 얘기한 논리들이 시장의 내러티브로 형성이 되면 지금 시장에서는 조선주들한테 높은 밸류에이션 안 주는 이유가 앞에 이유 때문이야. 후판 가격 오르면 마진 깨지고 환율 안 좋으면 흔들렸다. 수주 없으면 빠지고. 하지만 지금은 조선주는 에너지 운송, 에너지 생산, 에너지 저장, 군사 안보, 탄소 규제 대응까지 걸쳐 있다 이 말이야. 지속적으로 수요가 계속 생길 거라 이 말이야. 그래서 LNG선은 단순 배가 아니다. 떠다니는 에너지 파이프라인이다. 요 내러티브에 모두가 동의가 될 겁니다. 약간 들어보니까 사이클 산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이전보다 좀 덜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. 그쵸. 이제 군함, 잠수함 단순 특수선 아니라 이 말이지. 지정학 시대의 안보 인프라다 이 말이야. 전쟁이 끊이질 않는다 이 말. 그래. 그래서 이렇게 보면 조선주는 더 이상 전통 제조업이라고 볼 수 없겠죠. 그래서 AI 시대 에너지 인프라 하청이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의 본체가 되고 있다. 오늘 말 개 잘하는데. 그러니까요. 조선주 뭐 1, 2년 사이에 최근에 많이 올랐고 지금 횡보하고 있잖아요. 네. 계속 박스권에서 엎질뒤치락 하고 있는데, 근데 중요한 건 사이클 산업이 이제 아닐 거야 라는 관점으로 내러티브가 형성되는 그 시점, 그런 논리가 시장에서 조선주를 바라보는 시야가 생긴다? 그때가 기회다. 뭐 하반기에 실적 자체는 이제 수주 잔고가 실적으로 넘어오는 또 구간이기도 하고 아마 실적도 괜찮을 거고, 특히나 한조 같은 경우는 배당주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탄탄하게 잘해주는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. 파리 폭염주의보 보다가 이런 여기까지 왔는데 낭설이고요. 이 얘기 귀담아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더 옳다는 거, 그것만이 여러분들만의 것이라는 거, 결국 인내와 판단, 그게 여러분의 판단으로 이루어지길 저는 바라고, 저는 이런 시장에서 낭설들을 가끔씩 던지고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잡아가서 찾아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, 그때 가서 욕하셔도 되고요. 그래서 지금부터 조선은 아무 배나 받지 않는다. 돈 되는 배를 지금 골라받고 있는 지 꽤 됐다. 그래서 이게 마진 개선으로 이어지는 게 아마 하반기에도 쭉 이어질 거고, 언제일지 몰라요. 뭐 1년 뒤가 될지, 뭐 당장 다음 분기가 될지, 2년 뒤가 될지. 하지만 AI 수요가 진짜라 그러면, 기후가 더워지고 있다는 게 진짜라면 필연적으로 오게 될 사건이다. 거기서 조선업의 위치가 그렇게 판단될지는 가장 큰 수의 축이라고 지금 보여진다. 일련의 과정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필연적으로 여기까지 와야 된다 라는 잡설이었고요. 저는 또 마저 돈 잃으러 가보겠습니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